자, 아노라가 개봉을 했어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어쩌지 했는데 극장에 3분의 1 정도만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는 관객의 입장에선 굉장히 쾌적하게 관람했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랑 같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 후기를 말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노빠꾸예요. 이제 무조건 이제 살갗이 나옵니다. 헤드쿼터스라는 스트립 클럽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일을 하는 애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미키 메디슨이라는 배우가 연기하고요. 저는 이 미키 메디슨이라는 배우를 이 영화로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완벽함을 넘어설 정도로 이 역할에 완전히 동기화가 돼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이 애니라는 인물은 이 스트립 클럽에서 에이스예요. 남자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데에 굉장히 능숙하니까 스트립 클럽 내에서 에이스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질투하는 동료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 중에 러시아인이 와가지고 사장이 스트립 댄서들 중에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침 애니가 옛날에 할머니의 영향으로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뭐 서툴지만 간단한 소통은 되는 정도죠. 그래서 애니가 갔더니 이반 반야라는 20살인가 20대 극초반 정도의 깡마른 남자애가 있었어요. 걔한테 스트립 댄서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아주 잘 해주고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애니가. 그러니까 이반이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뭐 주고받아서 나중에 클럽 밖에서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애니가 이반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인 거예요. 대저택이죠. 둘이서 거기서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반이 뒷구르기 하는 게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재빨라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뒷구르기를 하는데 이반이 침대 끄트머리에서 침대 중심부 쪽으로 이제 뒷구르기로 싹 이동을 하는데, 와, 그 빙그르르 도는 속도가 엄청 빨랐고 찰지고 정확하게 이동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차라락 하고 딱 움직인 게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영화를 봤으면은 그 뒷구르기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반 역을 하는 그 배우분이 운동신경이 없진 않아요. 정말 운동신경이 있어야 그렇게 찰진 뒷구르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어쨌든 그렇게 애니는 그 후로도 이제 이반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고, 어느 날에는 이반이 그냥 일주일 동안 뭐 출근하지 말고 자기랑 놀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 이제 애니는 일주일 동안 이반과 이반의 러시아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파티, 술, 마약, 돈도 흥청망청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리고 뭐 이반은 비디오 게임도 계속하고 둘이서 뭐 섹스도 계속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놀기로 한 그 일주일이 다 끝나갈 때쯤인가 이반이 자기가 러시아로 돌아가면은 이제 어차피 아버지 회사에서 뭐 일해야 되는데 그게 싫기도 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 계속 감정도 고조되면서 막 즉흥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게 돼요. 뭐 약간 장난같이 말하다가 애니가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반이 진짠데? 그래서 그럼 해? 결혼해? 해, 결혼해. 이러면서 둘이서 즉흥적으로 라스베가스까지 가가지고 진짜 결혼을 하게 돼요.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이반의 부모님이 이반의 결혼 소문을 듣게 되고, 이때부터 저는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이 본격적으로 육수처럼 막 우러나오기 시작한다고 느꼈어요. 자, 이제 이반의 부모님이 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낸 일종의 행동 대장들이 있어요. 이제 뭐 토로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가닉, 그리고 패딩맨 이고르, 이런 애들이 등장하고 이반의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하죠. 법적으로 결혼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반을 잡으려고 하고, 근데 이반은 사라락 도망가요. 근데 애니는 붙잡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비명 지르고 아수라장이 막 됩니다. 이때부터 마치 새로운 챕터인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 이전의 이야기도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스트립 클럽에서 에이스로 활동하는 그 애니의 일상, 그리고 이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자유롭고 낭만적인 나날들,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즐기는 삶, 그리고 막 빠르게 이어지는 그 결혼까지, 이런 요소들이 마치 다양한 재료들이 끓여지며 육수를 우려내는 것처럼 이 영화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단 말이죠. 또 일주일간 이반이랑 이반의 러시아 출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차 타고 여행 가서 뭐 놀러 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섹스하고 등등, 이런 짧은 장면들이 슥슥슥슥 보여지면서 마치 그때는 이제 양파, 무, 파, 당근, 호박 등등 이제 각종 재료를 막 썰어 넣고 육수를 우려내고 있는 그런 과정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싹 부어서 꿀꺽꿀꺽 이 아노라라는 영화의 맛이 나는 건 언제냐면, 행동대장들 등장하고 신랑이 버리다가 도망간 이반을 찾으러 애니와 함께 로드무비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과정들,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앞에서 푹 끓여냈던 재료들을 통해 아노라라는 영화의 육수 맛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뭔가 벽이 막고 있는 듯해요. 그 벽은 아무래도 애니의 삶에 깊숙이 배어있는 성노동자로서의 흔적이겠죠. 패딩맨 이고르와의 대화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보이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는 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 기쁨 같은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이고, 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이면에 숨겨진 의도에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함의를 계속 넣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 내내 매춘부라는 말이 정말 아노라의 발작 버튼이죠. 자기를 매춘부로 부르면은 정말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만큼 자기가 매춘부로 여겨지는 것에 거부 반응이 있지만, 동시에 스트립 댄서로서의 그 정체성에 갇혀서 그 정체성에서 비롯된 그 습관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 인물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유혹하고 섹스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애니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애니는 오히려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어쩌면 긴장이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마치 바늘로 툭 치면 터질 듯한 상태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아노라라는 제목이 붙은 거는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를 포함한 이 아노라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이 영화 전체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죠.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다 필요한 것들이고, 아노라라는 이 바구니 안에 담기는 것들이니까요. 어쩌면 정말 아노라라는 인물에게도 정말 필요했던 경험이고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흡인력이 있고 연출이 굉장히 유연해요. 여기서 제가 유연하다는 거는 영화의 유쾌함과 호감은 유지하면서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져요. 전반부는 반짝반짝한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의 낭만과 그리고 거침없는 쾌락이 깔려 있었고, 이제 중후반부는 이제 낭만의 유리가 마치 거실 협탁 유리처럼 깨지고, 이젠 그 유리 파편을 직접 다 주워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냉철하고 현실적인 챕터가 시작되는데, 이 조금은 다른 챕터들을 블랙 코미디의 유쾌한 정서는 유지하면서 넘나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가슴이 좀 아프면서도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주 성숙하고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그런 멋진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패딩맨 이고르의 이 표정과 눈빛이 정말 핵심이었다고 봐요. 처음에 이반의 집에 들어와서부터 보였던 그 눈빛은 처음엔 그냥 한심해하는 눈빛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점점 나중에는 측은함이나 애정 또는 소중한 걸 멀리서 지켜보는 눈빛이 섞여 있는 표정들로 보였고, 그 눈빛과 표정은 분명 이 영화를 정의하는 추상적인 표현과도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영화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었고, 이 영화의 새로운 챕터를 알리는 오프닝과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캐스팅이 기본적으로 정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줄 때는 지켜주는 우리 갑옷 같은 남자, 패딩이 어울리는 남자, 할머니와 사는 수수한 매력남,
우리 이고르를 비롯해서 아노라 역의 미키 메디스는 뭐 여우주연상 100개 정도 받아도 될 것 같았고요. 진짜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 다 매력적이에요. 비중이 많지 않은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블랙 코미디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유쾌한 면이 항상 있는 것도 있지만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캐릭터들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를 해서 제가 볼 때, 관객이 볼 때 기분이 왠지 계속 좋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아예 놓지는 않게끔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막 실랑이가 시작되고 그러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면서부터는 이 등장인물끼리 속사정을 서로 무의식적으로 이해하는 듯한 그런 공기가 흐르기도 해요. 대화나 행동 사이사이에 약간의 침묵의 시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침묵이 흐를 때 인물끼리의 각자의 고달픔을 응시하거나 조금은 이해하는 듯한 그런 공기가 흘렀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거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공기라서 그 캐릭터들이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런 서로를 이해하거나 고달픔을 응시하는 공기가 흘렀다고 저는 느꼈어요. 모든 캐릭터가 그렇겠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 당연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당연히 주인공인 이 아노라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서 유독 끝까지 어쩌면 긴장을 풀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앞으로는 이 흔적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안고 갈지, 그 과정에서 이고르 같은 가본남이라면 어떻게 잘 될지도 정말 만족스럽게 봤던 영화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두 가지. 하나는 아노라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장면. 소리 지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장면과 이고르의 굉장히 초연한 표정, 눈빛. 그 두 개가 이 영화를 되게 직관적으로 정의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본주의 안에서 아노라도 처음엔 이반 반야의 돈을 보고 접근한 것처럼 아노라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노라를 통해 육체적인 쾌락을 충족받을 걸 기대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노라라는 인물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렇게 이 사회에서 누구나 서로에게 대가로 받으려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걸 그 사람의 가치로 인식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이고르의 그 표정, 그리고 아노라라는 이름의 뜻 기억하고 잘 살아라 아노라. 안녕.